네, 97페이지 문제 30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문제 30번. 법인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기 1번부터 보실게요. 1번. 미지급 기업 업무 추진비는 사실상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2024년부터 명칭이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접대비라고 불렀던 친구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 친구는 아니죠. 근데 접대비라고 불렀던 그 접대비 항목이 이름이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거는 법인세, 소득세 같은 내용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모두 2024년부터는 명칭을 접대비라고 부르지 않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과거에 있던 명칭보다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게 뭐 명칭상 호칭이 부를 때 좀 낫지 않겠냐, 어감도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명칭만 바뀐 거고 기존에 있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과거에 있던 접대비 한도 이런 것도 금액 그 한도를 계산하는 어떤 구성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명칭을 봤을 때, 내가 모르는 게 처음 보는 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접대비가 명칭이 바뀐 거구나. 이게 24년 개정 세법에 요게 이름이 바뀐 거니까 요 정도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에 보면 1번 문구 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에 대한 해설. 해설에는 모든 이 접대비에 나왔던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했던 기출됐던 것들이 문장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일단 1번 풀이.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좀 혼용해서 쓰더라도 가능하면 제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할 텐데 이제 접대비라는 용어랑 혼용해서 쓰더라도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를 말하는구나 라는 걸 잘 이렇게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일부러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는 발생, 즉 행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판단하므로 대금이 미지급된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접대 행위가 발생했다면 발생 시점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현금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부금하고 차이점이죠.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뭐 내가 나중에 기부금 줄게요 뭐 약속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때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부금이 상대방한테 전달됐을 때를 귀속 시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는 특징이 뭐예요? 발생 기준입니다. 즉 행위를 한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X 1년도 이제 12월 말 시점에 우리 그 기업 업무 추진비로서 같이 그 거래처하고 식사를 했대요. 거래처 설렁탕을 이렇게 먹었는데 배고프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 12월 말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서. 근데 밥을 먹었잖아요. 그 접대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신용카드 예를 들면 그 기업 업무 추진비용 신용카드를 안 들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단골집이라 가지고 사장님 제가 그 다음 주에 1월 달에 와서 결제할게요 라고 해서 결제는 X 2년도에 와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대금을 일대 지급했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음식을 먹은 접대 행위가 몇 년도 접대비, 몇 년도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거예요. 먹은 행위가 일어났죠. X 1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행위 기준으로 하니까 X 1년도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예요. 대금이 X 2년도에 지급됐으니까 X 2년도 접대비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1번을 읽어볼게요. 1번.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미지급한 기업 업무 추진비. 아직 지급 안 한다. 방금 설명드린 딱 그 내용이죠. 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지만 뭐다? 사실상 접대 행위는 이루어진 거예요. 행위 기준. 접대 행위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접대 행위라는 이런 표현은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처한테 접대를 하는 것이 기업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대비, 과거에 접대하면서 나갔던 돈을 접대비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거래처한테 접대하면서 나간 돈을 어떻게 부른다?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호칭만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접대 행위라는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나랑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한테 앞으로도 저희랑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프로야구도 보러 가고 같이 음식도 먹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접대 행위라는 표현은 그대로 씁니다. 사실상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 방금 말한 X1년도의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에 해당한다. 1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2번. 임직원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나 이는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맞는지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뒷페이지에 풀이가 있죠. 2번에 대한 해설, 밑에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2번에 대한 해설 여기 있죠. 보겠습니다. 자,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는 여러분 비적격 증빙으로 봐요. 그래서 3만 원 이하라면 그냥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비적격이긴 한데 증빙은 증빙이니까 그냥 3만 원 이하 뭐 같이 뭐 설렁탕 한 그릇 먹었거나 그런 거는 우리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 임직원 명의 카드로 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전액을 여러분 전액을 다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고 전액을 일단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한두 15인을 받아봐야겠죠. 다만 썼다는 비적격 증빙이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쓴 단계에서 전액을 그냥 부인하는 직부인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전액 접대비로는 봐줄게. 우리 뒷단계에서 한도 체크 한번 받아보자 이 말이에요. 됐죠? 근데 만약에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썼는데 3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썼대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무 비싼 건데 3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임직원 카드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법인 명의인 카드로 정확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만 원을 초과 분에 대해서 임직원 카드로 썼죠? 그러면은 그 3만 5천 원이다. 그러면은 주의할 점이 3만 5천 원 전액을 송금불산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합니다. 3만 원까지는 봐주니까 3만 원 넘는 5천 원에 대해서만 송금불산을 기타 사유 유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3만 원은 여기서는 그냥 기준점일 뿐이에요. 결제한 금액이 3만 원이 안 된다면 그냥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전액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줄게요. 3만 원을 초과했으면 기준점을 넘으셨네요.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천 원뿐만 아니라 전액 3만 5천 원 전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을 하겠습니다. 3만 원은 기준점일 뿐이에요. 3만 원 초과 분만 송금불산입 하는 게 아니라고요. 3만 5천 원 전액을 송금불산입 합니다. 여러분 우리 뒤쪽에서 또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 업무 추진비는 우리 법인세 문제 중에서도 주관식에도 이게 나와요. 이번 풀이하고 있는 71회에서도 나왔고 다른 회차에서도 자주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이론 공부와 함께 계산까지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론도 꼼꼼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이거에 대한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막 밥 먹는데 써놓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인정해달라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임원, 직원 혹은 주주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먹고 놀고 해놓고 그거를 슬쩍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계산했다. 그걸 만약에 조사하면서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알았다. 그러면 그 금액 전부 다 100% 송금불산입하고 어떻게? 임직원이라면 상여, 주주라면 배당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가 개인적으로 쓸 돈을 왜 이걸 기업 업무 추진비로 몰래 갖다 넣었냐? 그럼 추징사항이라고요. 그거는. 지금 이 2번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임직원이 접대를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거래처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법인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야.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내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정당한 접대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2번의 해설은.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썼다는 게 전제가 뭐냐 하면 정당한 기업 업무 추진 행위를 한 거예요. 거래처하고 그냥 설렁탕 먹은 거예요. 근데 법인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내 카드로 개인 카드로 했을 때를 지금 말하는 게 2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부당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2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3만 원 이하분이라면 설렁탕 한 그릇 먹으셨나요? 그렇다면은 전액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볼 테니까 뒤쪽에서 한도 시부인 받게 해드릴게요. 직부인 하진 않을게요. 이 단계에서. 하지만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 카드로 쓰셨다면은 송금 불산입하고 여러분 뭐다?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개인적으로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했죠.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이 비용은 전액 비용 부인되잖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임직원이 친구하고 먹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먹었다면 이 기타사 유출이 아니라 뭘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상여로 처분해야죠. 그죠? 이건 부당한 거잖아요. 기업 업무 추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접대 행위가 아니잖아요. 친구하고 그냥 노는 행위죠. 그죠? 근데 지금 이 2번은 그게 아니다. 행위 자체는 거래처하고 있었던 정당한 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뒤쪽에 5번이 있기 때문에 5번 바로 지금 봐버릴게요. 여러분 5번 그러니까 2번 틀렸다는 거 확인하고 5번 보겠습니다.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정당한 식사라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자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나 이는 신용카드라는 적격 증빙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봅니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 자 일단 비적격 증빙이에요. 우리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라면 그거는 적격 증빙이에요. 자격을 갖춘 증빙이라고. 근데 개인 명의, 임직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 이건 어떻게 본다고? 영수증하고 똑같이 봐요. 비적격 증빙이에요. 자격을 100% 갖추지는 못한 증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요? 3만 원이 안 된다면 3만 원 이하라면 괜찮아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는 봐드릴게요. 3만 원 초과했다면 안 돼요.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인 신용카드 쓰셨으면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하되 그래도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니까 기타사 유출로 할게요. 됐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됩니다. 같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니까 5번을 먼저 볼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해당의 계산 시 주주 또는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지출한 경우 그래놓고 몰래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올려놨다 이거죠. 이거 이를 포함한다. 이거 해석해 볼까요? 풀이 볼까요? 5번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해설 있죠? 5번 봅시다. 주주 또는 임원 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놀았다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만약에 계상을 형식만 이걸 해놨다는 거지. 애초에 당초 이거는 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죠. 그죠? 개인적으로 자기가 노는데 쓴 거야 친구랑. 그죠? 아까 2번 경우하고 아예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주 또는 임원 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써놓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몰래 계상해 둔 거예요. 지금 5번은.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법인 입장에서 비용 처리되나요? 안 되죠. 송금불산입이에요. 전액. 전액 송금불산입.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아까랑 뭐야? 아까는 개인 신용카드를 쓰긴 했지만 3만 원 넘어가지고 송금 부인되지만 법인 입장에서 송금 부인되지만 이거는 정당한 접대 행위이기는 했잖아요. 이 개인, 임원 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먹고 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타사 유출로 해서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은 매기지 않았던 거예요. 먹이지 않았던 거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5번은 개인적으로 먹고 논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주라면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이라면 상여로서 추가적으로 소득세 더 내. 이거 네가 회사 돈 가져가서 친구하고 논 거랑 마찬가지잖아. 소득세 더 내.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두 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 2번인 경우와 지금 이 5번의 경우를 구별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관식 풀 때도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머릿속에. 5번 읽어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액이 얼마인지 체크할 때 주주 또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성질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그냥 혼자 그냥 먹고 논 걸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게 만약에 법인이 지출한 걸로 꾸며놨다는 거죠. 기업 업무 추진비인 척 해놨다는 거지. 그럼 그거를 여러분 접대비로 인정해 줍니까? 안 된다니까요. X. 됐습니다. 3번 이어서 풀겠습니다. 법인이 기업 업무 추진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 현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라고 했는데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뒤에 페이지에 있죠. 3번 여기 있습니다. 9번 문구. 현물로 준 기업 업무 추진비의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처에 우리 회사가 만든 물건 이런 거를 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냅시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와 거래관계 끊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같이 문화 행사를 볼 수도 있고 이런 물건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법인이 기업 업무 추진비를 금전 외의 자산, 즉 현물로서 제공한 경우 얼마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언제? 얼마로?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그럼 보통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잖아요. 보통은 크겠죠? 그래서 보통이라면은 시가에 의한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 돼요. 보통이라면. 그런데 특이하게도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라면 더 큰 금액인 장부 금액으로 한다라는 게 이거의 해석이에요. 이게 뜻이라고요.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는 시가와 장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해석해 보면 보통의 상황이라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클 거니까 시가에 의한다는 뜻과 같아요. 하지만 특이한 상황에서 시가가 많이 떨어져서 장부 금액보다 작다고 하면 그때는 시가로 하지 않고 더 큰 금액, 장부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3번 법인이 기업 업무 추진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 현금으로 제공했다면은 당의 자산의 가액은 얼마로 평가한다? 시가와 장부 금액 중 작은 금액 아니죠. 큰 금액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또 4번 읽어봅니다. 이어서 4번 법인이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부당의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전액 송금불사립한다라고 했는데 그럴싸해 보이는데 맞는지 볼까요? 자, 4번 해설. 여러분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뭐 친인척이라던가 혹은 금전관계라던가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특수관계인데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서로 그냥 정상적인 업무상 거래처로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아예 정상적으로 거래하지 않는데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몰래 뭐 돈을 줬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100% 송금 불사립 해야겠지. 그걸 적발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족 간에 있는 내가 어떤 그 회사를 하고 있고 나랑 친척이 또 나랑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를 하고 있대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뭔가 부당하게 거래를 하면 안 되겠지만 통상적인 업무상 거래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보통의 일반 기업 업무 추진비와 동일하게 봐서 한도 시부인까지 인정. 한도 시부인을 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4번 문구가 처음 보면 이런 게 있나? 왠지 그럴싸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수관계는 왠지 막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느낌상. 뭐 부당행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거래처인데 그냥 특수관계일 뿐이래요. 내 친척이 그냥 거래처를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은 내가 뭔가 부당하게 뭔가 물건을 맡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정상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했다면 전액 송금불산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봐서 한도까지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서 송금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4번이 처음에 보면 왠지 그럴싸하게도 낚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출되었던 지문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도 특수관계라고 무조건 다 제재하는 건 아니구나. 그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뭐예요? 내가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통해서 내가 부당하게 일부러 내가 손해를 입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게 확인되면 그리고 예를 들면 일정 요건에서는 그 금액이 시세와의 차이가 크다면 그때서야 부당행위를 부인한다. 뭐 이런 다양한 요건들이 있다고요. 특수관계라고만 해서 모든 걸 다 제재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설명을 드렸고 말씀드렸듯이 기업 업무 추진비는 뭐 대송금, 우리가 감가상각비하고 마찬가지로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실제로 계산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 있죠. 지금 밑에 나오는 이런 이론 내용들에 대한 것도 잘 알아두셔야 우리 결과적으로 주관식까지 잘 푸실 수 있거든요. 객관식하고 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꼼꼼하게 복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31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